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모니터 김수원 대표입니다. 저희 글로벌 모니터가 글로벌 모니터 TV라고 하는 이름으로 유튜브 채널을 하나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근모 편집장하고 제가 중심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유익한 경제 분석 또 경제 이슈들을 전달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안근모 편집장 같은 경우는 미국 중앙은행 그 분석의 최고 권위자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료이긴 하지만 제가 정말 존경할 정도로 깊은 내공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제가 저술을 한 책들인데 기업 경영에 숨겨진 101가지 진실, 또 기업 공시 완전 정복, 또 이것이 실전 회계다, 또 하마터면 회계를 모르고 일할 뻔했다, 하마회계는 중국, 대만판 출간도 했고요. 또 1일 3분 1회계, 1일 3분 1공시, 책 제목에서 이제 나타나 있는 것처럼, 기업 공시 분석 해설, 또 기업의 재무 분석, 또 이제 밸류에이션 분석, 이런 쪽으로 저는 공부를 쭉 해왔습니다. 또 매체에서 산업과 증권을 담당하는 데스크로 오래 근무를 하면서 시장을 계속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온 바가 있고요. 그래서 안 편집장은 그 국제금융 이슈를 매일 오전 10시를 전후로 해서 한 5분짜리 영상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할 예정이고, 저는 일주일에 한 3회 정도 해서 기업과 산업 이슈, 또 시장 분석, 또 경제 이슈 탐구, 이런 컨텐츠들을 3회 정도, 주 3회 정도 업로드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 다루고 싶은 주제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제 머릿속에 담고 있는 주제들은 많은데, 우선 최근에 조선업체 실적들을 제가 살펴보면서 우리 조선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조선업체에 투자를 생각하고 있거나 이미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 상식적으로 좀 알고 있으면 좋겠다 싶은 내용들을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그 PPT 자료를 좀 보시면요. 제가 제목은 소나무에는 재선충, 조선업체에는 공손충, 박멸하자 공손충, 이렇게 조금 제 나름대로는 재밌는 제목을 한번 달아봤습니다. 조선업체의 그 실적 그 IR 자료 같은 걸 보면 이 공손충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손충이라는 게 과연 뭐냐, 왜 생기느냐, 이 공손충은 조선업체의 이익을 어떻게 갉아먹느냐 하는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공손충이라고 하는 것은 공사손실 충당 부채, 공사손실 충당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조선업체 같은 데서 발생되는 공사손실 충당금에 대해서는 조금 유의 깊게 살펴봐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조선이나 건설이라든지 또 대형 기계 제작이라든지 예컨대 원전 건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주 산업이라고 하죠. 이제 수주를 해서 1년, 2년, 3년 아니면 5년, 10년간에 걸쳐서 제품을 완성해서 납품을 하는 그런 산업들입니다. 이 수주 산업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공사 예정 원가라고 하는 거하고 공사 진행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예정 원가와 진행률에 따라서 공사의 손익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사 예정 원가가 뭐고 공사 진행률은 또 어떻게 측정을 하고 이 예정 원가와 진행률이 공사 손익을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잘 알고 그 회사의 어떤 재무제표나 또 재무제표 주석, 또 IR 자료,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를 보면 한결 그 회사를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우선 이런 배가 있죠, 그죠? 자, 조선업체가 이런 그 배를 수주를 합니다. 입찰을 하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조선업체가 이 배를 만드는 데 들어간 총 예정 원가가 한 80억 정도다. 조선업체가 이렇게 추정을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한 90억 정도에 입찰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낙찰을 받는 거죠. 그러면
이 배의 수주 금액은 90억이 되고 이 배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총 예정 원가는 80억이 되고 공사 이익은 한 10억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겁니다. 공사 기간은 3년이고 예컨대 뭐 2021년 초부터 2023년 말까지 공사를 한다.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수주 금액 90억 원은 이제 매출이 되는 거죠. 조선업체의 매출이 되는데 이 매출은 고정적입니다. 이 매출도 물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드물게 변동될 수가 있겠지만 발주처로부터 이 배를 만들어서 납품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매출은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고정적이다 이렇게 봐도 큰 무리가 없고요. 그런데 요 총 예정 원가 80억 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비용은 계속 변동합니다. 처음에 입찰을 할 때 조선업체가 추정해본 예정 원가가 80억 원인데 예를 들어서 뭐 원자재 가격의 변화 또 공사 배를 만드는 그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계속 변하게 됩니다. 또 뭐 인건비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공기 다시 말해서 공사 기간의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예정보다도 이제 공기가 연장이 될 수가 있겠죠. 아니면 배를 건조하는 과정에서 어떤 설계상의 뭐 변화가 생긴다. 설계 변경을 하게 되면 또 공기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 뭐 공사를 하다가 공사를 좀 다소 잘못해서 다시 이제 재시공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공기의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건설 공사 또 그 뭐 원자재 같은 게 이제 해외에서 수입한 원자재를 많이 쓴다든지 또 여러 가지 사유로 환율의 변화가 또 이 총 예정 원가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업체가 배를 처음에 수주할 때 측정한 예정 원가 그대로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드물다고 봐야 되겠죠. 다시 말해서 매출은 고정돼 있고 비용은 계속 변동한다 하는 게 수주 산업의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한번 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3년짜리 배를 수주를 했습니다. 수주 금액은 90억 원이고 회사가 예정했던 그 측정했던 총 예정 원가는 80억 원이라고 했죠. 그러면 2020년 초부터 2022년 말에 배를 다 완공을 해서 발주처에 넘겨주기로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자 1년 차 1년 동안에 배를 건조하는데 실제로 투입한 원가는 40억 원입니다. 그러면 자, 연말에 2020년 말에 이제 결산을 해야 되죠. 이 결산을 할 때 제일 중요한 작업이 남아있는 기간의 예정 원가를 점검을 해보는 겁니다. 자, 남아있는 기간의 예정 원가를 점검을 했더니 40억 원입니다. 그러면 뭐 처음에 배를 그 수주할 때 예정했던 측정했던 그 총 예정 원가가 변화가 없는 겁니다. 80억 원 그대로죠. 그러면 공사 진행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 자, 2020년 말까지 1년 동안 투입한 원가가 40억 원이기 때문에 자, 총 예정 원가 80억 원 분의 실제 투입한 원가 40억 원 이걸로 공사 진행률을 측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육안으로 보고 뭐 배가 2분의 1쯤 만들어졌네, 배가 3분의 1쯤 만들어졌네 이렇게 측정하는 게 아니고 총 예정 원가가 얼마고 이 기간 동안 실제로 투입한 원가가 얼마냐에 따라서 공사 진행률을 측정을 하게 되는데 80분의 40으로 해서 공사 진행률은 50%가 되죠. 공사 진행률이 50%가 되기 때문에 공사 매출 인식도 여기에 맞춰서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배에서 발생시킬 수 있는 총 매출이 바로 수주 금액이죠. 그죠? 수주 금액이 90억 원이었으니까 90억 원의 50%인 45억 원을 2020년 말에 결산을 하면서 공사 매출로 인식을 하게 되고 뭐 공사 원가야 뭐 실제로 투입한 금액이니까 40억 원 하면 공사 이익은 5억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 말에 단기 공사 이익은 5억 원이다 이렇게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총 예정 원가는 계속 지속적으로 공사를 하는 중에 변하게 됩니다. 실제로 회사가 공사에 들어가기 전에 예정했던 원가가 그대로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는지 지금부터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년 차에 이제 실제로 투입 원가는 4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그래서 2020년 말에 결산을 하는데, 자, 남아있는 또 2년 동안의 원가가 얼마나 투입될까 하고 측정을 해보니까 이게 60억 원으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유로 인해서 예정 원가가 60억 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선박 근조에서 총 예정 원가의 변동이 왔죠. 공사 시작하기 전에는 80억 원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 선박 근조의 총 예정 원가는 이제 100억 원으로 이제 100억 원이 되는 거죠. 100억 원으로 변동이 됐습니다. 그러면 공사 진행률도 달라지는 거죠. 어떻게 달라지느냐? 총 예정 원가가 100억 원이 됐으니까 분모에 100억 원을 집어넣고 1년 차에 들어간 실제 투입 원가는 40억 원이니까 100분의 40을 하면 공사 진행률은 40%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공사 매출을 얼마나 인식해야 됩니까? 공사 매출은 90억 원, 총 매출은 90억 원이죠. 이 공사에서 예정된 총 매출은 90억 원이니까 90억 원에다가 40%를 곱하면 공사 매출은 36억 원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공사 원가로 40억 원이 실제로 투입됐으니까 이걸 계산하면 공사 이익은 4억 원의 손실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총 예정 원가가 변동이 되어서 1년차 공사 그 손익은 4억 원의 손실이 되는데,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공사에서 이 조선업체가 받을 수 있는 돈은 90억 원으로 변함이 없는데 이 선박 근조의 총 예정 원가가 100억 원이 되었으니까 결국은 이 선박은 지금 현재 단계에서 보면 총 손실이 예정돼 있는 그런 공사란 말이죠. 그래서 이 공사 이익으로 이 36억 원에서 40억 원을 뺀 공사 손실 4억 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또 더 어떤 그 프로세스가 더 있는지 그걸 이제 지금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남아있는 기간에 인식할 수 있는 매출 금액은 얼마입니까? 54억 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1년차 공사에서 공사 매출로 36억 원을 인식을 했죠. 그러니까 총 매출, 예정 매출 90억 원에서 요 남아있는 기간에 공사를 진행해서 올릴 수 있는 매출은 90에서 36을 빼면 54억 원이 되는 겁니다. 자,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예정 원가는 아까 결산을 하면서 산출을 했더니 60억 원이 됐다고 했죠. 그러면 남아있는 이 기간 동안에는 매출은 54억 원이 예정돼 있고, 그 다음에 원가는 60억 원이 예정돼 있으니까 6억 원의 적자가 지금 예정돼 있는 겁니다. 요 6억 원의 적자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공사 손실 충당 부채라고 하는 겁니다. 뭐 공사 손실 충당 부채라고 하기도 하고 공사 손실 충당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2020년 말에 결산을 할 때 남아있는 기간의 원가를 측정을 해보고 남아있는 기간에 예정된 매출을 대입을 해서 이렇게 6억 원의 적자가 나는 것을 공사 손실 충당금이라고 하는데, 이 충당금이 이렇게 공사 원가의 가산이 돼 버립니다. 2020년 말에 결산을 할 때 이 공사 원가의 가산이 된다는 거죠. 이 공사는 어차피 총 손실이 예상되는 공사이기 때문에 결산을 하는 시점에 앞으로 미래의 손익을 따져봤더니 미래의 손익에서 손실이 난다. 그 손실로 인해서 이 공사 전체에서 적자가 나는 공사다. 이렇게 되면 미래의 그 예정된 손실 금액을 이렇게 단기에 결산을 할 때 공사 원가에다가 바로 가산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2020년 말에 최종 공사 손익은, 자, 공사 매출은 36억 원으로 변함이 없는데, 공사 원가가 40억 원에서 공사 손실 충당금 6억 원이 더 들어가서 46억 원으로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36억 원에서 46억을 빼면 2020년 말에 최종 공사 손익은 얼마가 되느냐? 10억 원의 손실로 측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사 손실 충당금이라고 하는 게 이 단기에 그 회사의 그 영업이익 수준을 크게 떨어뜨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사손실 충당금, 공손충이라고 하는 게 회사의 실적을 엄청나게 무너뜨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실제로 그 선박 근조에 착수하고 나서 공사를 진행을 하면서 매 결산기마다 남아있는 준공 시점까지의 예정 원가를 측정을 했을 때 손실이 예상됐고, 그 예상되는 손실만큼을 공사 손실 충당금, 그러니까 공손충으로 인식을 하는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선박 근조 작업에 들어가지 않아도 공손충을 인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신규 수주 선박에서 발생되는 공손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선박을 수주만 했을 뿐 실제로 들어가지 않았는데, 실제로 공사에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공손충을 인식을 하는 경우가 생기느냐 하면, 자, 선박을 수주 계약을 했다는 것은 언제까지, 이제 얼마를 받고, 수주한 금액이죠. 얼마를 받고 언제까지 배를 완성해서 납품해 주겠노라고 약속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선박에 실제로 근조 작업에 들어가지 않아도 예정 원가의 변동으로 인해서 이 선박을 이 선박을 만드는 과정에서 손실이 예상된다고 하면 그 예상 손실만큼을 공손충으로 인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림 한번 보실까요? 자, 신규 수주 선박이 10척입니다. 아직 근조에는 착수하지 않았다. 근데 이제 수주 금액은 한 5천억 정도 되고, 회사가 생각했던 총 예정 원가는 4,500억입니다. 그래서 공사 이익은 한 500억 정도 예상된다는 거죠. 자, 선박 근조에 아직 착수하지 않은 단계에서 어떤 분기 결산이나 반기 결산이나 연말 결산 시점이 다가왔다. 그러면 결산을 할 때 이 신규 수주 선박에 대해서도 예정 원가를 다시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정 원가를 다시 점검하고 측정했더니 5,200억 원이 되었더라. 그러면 수주 금액은 5천억 원으로 변함이 없는데 예정 원가가 5,200억 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 공사에서는 200억 원의 손실이 예상된다. 그러면 200억 원의 손실 예상 금액만큼을 공사 손실 충당 부채, 즉 공사 손실 충당금으로 설정을 하고, 공사 원가에다가 회사의 총 손익을 따질 때 공사 원가에다가 가산을 해줘 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공사 원가에 가산이 되면 그만큼 회사의 영업이익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 공손충 금액이 엄청나게 크게 되면 회사가 영업 적자를 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올해 1분기에 삼성중공업이 1분기에 영업이익 어닝 쇼크가 났죠. 시장에서 예상했던 영업 손실 규모는 한 1,000억 원 정도 됐는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한 5천억 원 남짓의 영업 손실이 났습니다. 회사에서 밝힌 영업 손실의 주된 이유 3가지 중에서 하나가 바로 신규 수주 선박의 공손충입니다. 1분기에 수주한 선박의 예정 원가를 1분기 말 결산 시점에 재점검을 했더니 예정 원가가 다소 증가한 부분이 있고, 그 때문에 한 1,200억 원 남짓의 공손충이 발생이 된 겁니다. 그다음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이나 현대미포조선, 또 현대삼호중공업 같은 조선 업체를 거느리고 있는 그 현대중공업 그룹의 그 중간 지주사죠.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공손충이 발생하기는 했는데, 지난해 발생됐던 공손충 규모보다는, 예컨대 작년 4분기에 발생했던 그 공손충 규모보다는 올 1분기에 발생한 공손충 규모가 크게 줄어서
작년 4분기에는 뭐 영업 적자, 단기 순 손실을 냈지만 올 1분기에는 영업 이익도 내고 뭐 단기 순 이익도 냈다는 뭐 그런 결과를 최근에 한국조선해양이 IR 자료를 통해서 밝혔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공손충이라고 하는 것은 뭐 조선업체뿐만 아니라 또 우리 건설업체에도 항상 따라 붙어 다니는 건데, 이 공손충이라는 게 뭐고 또 어떤 과정에서 발생되고 실제 공사에 들어갔을 때 발생되는 공손충도 있고, 실제 공사에 들어가지 않아도 발생되는 공손충이 있다는 거, 뭐 그다음에 공손충이 발생되었을 때 회계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뭐 이렇게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개념만 좀 잡고 계시면 앞으로 뭐 언론사의 기사를 볼 때나 또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볼 때나 회사에서 발표한 각종 IR 자료를 볼 때 또 여러 가지 조선업체에 관련된 신평사의 자료 같은 걸 볼 때 공손충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또 공손충이 또 이익에 미친 영향 같은 거 이런 문장을 볼 때 여러분들이 훨씬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매주 한 3회씩 이런 내용들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날 발생한 큰 이슈가 있다면 그런 이슈도 한번 웬만하면 그날 당일 좀 분석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 3회 기업, 산업, 또 시장, 또 경제 이슈들, 해외 국제금융시장 이슈는 저희 안근모 편집장이, 또 국내 쪽은 제가 분석을 해 드릴 테니까 저희 글로벌 모니터 TV 좀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또 좋은 댓글들 좀 남겨주시고 구독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